네, 뉴스의 이면과 행간을 꿰뚫어보는 김수민의 눈입니다. 새해 첫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뭘 하고 싶냐라고 여쭤봤는데 뭘 하고 싶으십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예. 뭘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걸로 봐서 사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만족스러우셨군요. 2019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없이 보내주셨네. 네. 1747님은 제가 1년 전 그대로 제 일부에서 마지막으로 또 멘트가 또 잘렸어요.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한결같이 잘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이 새해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진행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총선 전망. 네. 이건 좀 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0분 안에 이게 될까요? 신년 특집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보통 어디 가면 제가 평론가다 보니까 사석에서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행위자의 성패 이전에 판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판은 이제 지금이 어느 시점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은 정권 중반기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정권 중반기 총선의 법칙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임기랑 국회 임기랑 달라가지고 항상 이게 딱 중반기에 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반기는 그냥 어떤 여당한테 불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어떤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 총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4년 차 있었던 1996년 총선, 김대중 정부 3년 차에 2000년 총선,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2016년 총선이 있는데 여기는 야당이 이긴 선거도 있고 여당이 이긴 선거도 있고 여당하고 제1야당이 모두 이긴 선거도 있다.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듯이 원사이드 하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씩 보죠. 그럼 여당이 이긴 선거는 어디예요? 김영삼 정부 때죠. 1996년 총선입니다. 신한국당 여당이 139석. 과반은 안 되었지만 제1야당보다 60석 정도 더 차지를 했고요. 차이가 많이 났군요. 예, 그리고 여당 일부가 이미 자유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자민련? 예, 김종필 총재 그 당으로 떨어져 나갔는데도 여당이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민련 같은 경우는 충청, 대구, 강경 보수층에서 인기를 끌었고 반대로 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당시에 김영삼 정권이 처벌을 했고 이제 이회창, 박찬종, 홍준표 당시에 이 인기 정치인들 영입에 성공을 하면서 개혁 성향 유권자를 자극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김대중 총재 국민회의하고 통합민주당 이렇게 분열되어서 수도권에서 패배하게 되죠. 어쨌든 김영삼 정부 중반기에 펼쳐진 96년 총선은 여당이 승리한 그런 총선으로 기록이 돼 있고 야당이 승리한 집권 중반기 총선은 어디예요? 바로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6년 총선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차.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야권이 분열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낙승할 거다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이라든지 이쪽에서 표밭을 잠식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에서 실망해서 떨어져 나온 중도층 이쪽을 국민의당이 또 가져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분열이 오히려 양쪽에 팽창을 낳게 되고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내려앉는 그런 선거가 되고 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열이 있더라도 각각 표밭을 잘 뻗어나가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승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당시의 여당은 1996년도의 여당과는 달리 좀 외연 확장이라든지 포용적인 정치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좀 실망시켰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야당이 이기거나 여당이 이긴 건 이해가 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이긴 선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이걸 보면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선거를 봐야 될 텐데 이 1996년 총선, 2016년 총선 이 선거도 승자는 둘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1996년 총선은 여당만 이긴 게 아니라 제2야당, 자민련까지 같이 이긴 선거였고요. 2016년 총선도 제1야당만 이긴 게 아니라 제2야당까지 여당한테 이긴 선거였습니다. 정권 중반기에는 여당이 아무래도 좀 힘들기 때문에 여당 혼자 이기면서
나머지 야당들이 다 지는 선거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아하. 그런 선거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였는데 그 선거는 사실 정권 초기에 있던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 네. 혼자 이기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당하고 제1야당만 이기고 나머지 정당이 지는 예, 그런 선거가 바로 2000년 총선이었던 거죠. 2000년 총선이면은 그때 김대중 정부 때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결과였죠? 결국은? 네, 그때도 여러 정당들이 도전을 했었는데요. 예.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당시 여당이 지금은 조금 지탄을 받고 있지만 네. 386 세대 젊은 피 수혈 이렇게 가면서 당 외연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네. 또 제1야당인 한나라당 역시도 지지층이 굉장히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결집이 돼 있었고 네. 또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 네. 해서 소장파 의원들이 등장을 하고 구정치를 상징하던 인물들을 공천해서 컷오프 시키는 네. 그런 또 극적인 장면도 연출을 했거든요. 반대로 제3당 쪽에 있었던 자유민주연합이나 민주국민당 이런 정당들은 좀 구정치 인물에 기대고 있었고 또 지역 기반에 의존한다. 뭐 충청당이다, 영남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찌그러들었던 네. 겁니다.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한 38% 의석을 갖고 왔고 한나라당이 44% 이렇게 양당 체제가 되면서 나머지 제3당들은 이제 참패를 하는 예, 그런 선거가 되고 말았죠. 자, 이렇게 여당이 이긴 선거도 있고 야당이 이긴 선거도 있고 아이러니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이긴 선거도 있다. 네. 제3세력이 찌그러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여권에 불리한 그게 있어요. 일단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고요. 네. 그죠? 경제 상황 안 좋아요, 사실. 경제 안 좋- 상황은 모든 정권의 중반기에 국민들이 많이 비판했었죠. 그리고 조국 사태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권한테 유리한 지형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청와대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정권 중반기 치고는 선방하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럼 올해 총선은 어떻게 될까? 네,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일단 예. 제3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스코어로만 보면은 2000년 총선처럼 네. 여당과 제1야당이 양당 체제로 복구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좀 높은 확률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하고는 하나 다른 것은 그때는 이제 제1야당이 그래도 더 클 때였고 네. 이번에는 여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제1당은 2000년하고 좀 바꿔서 여야가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이 시나리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00년 총선 네. 시나리오가 깨지려면 제3지대라든지 제3당이 부상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하나 변수는 선거법이잖아요. 사실 네. 선거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어떻게 각 정당들이 전략을 짜느냐, 네, 비례 정당 같은 것들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좀 더 봐야겠지만은 어찌 됐든 각 당에게 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뭐 네. 이런 전략들을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일단 오늘 살펴봤던 지난 총선들 사례를 보면은 네.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해요. 저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길 거다. 아하. 이런 생각은 특히 거대 양당은 가지면 안 되는 그게 생각입니다. 되게 쉬운 생각인데,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세력이 그 민심을 다시 나눠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자신의 표밭을 잠식한다 싶은 세력도 남의 표밭도 같이 잠식하는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제 뭐 우리 표밭을 잠식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정치에는 네. 항상 반대급부의 원리가 있다. 이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제3당이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쪽 저쪽 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제3세력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 예, 그 제3세력은 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총선의 법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례한국당은 만들어지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예, 비례민주당 만들 것 같습니까? 박지원 의원은 어쩔 네.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결국 네. 막판 가면은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이게 평론가는? 치킨 게임 같은 건데 저는 예. 이제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지역구 의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구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빈축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지 않을까. 선거 전략상. 그래서 비례민주당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네. 정반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총선 전망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의 눈이었습니다.